나 부채춤 출 수 있어. 한국이 너무 재밌어. 정말 최고야. 여기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무작정 한국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게 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처음 생활이자 후진국으로만 여겼던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 가족이 한국에서 겪는 경험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점차 찐 한국인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카터입니다.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있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미소 한 번 없이 서둘러 지나가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조차도요. 존, 파란 스웨터를 싸야 할까요? 아니면 두고 갈까요? 아내 마리아가 침실에서 부릅니다. 그녀는 열린 상자들과 여행 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싸도록 해요. 저는 대답합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다고 들었어요. 한국 이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제 속이 긴장됩니다. 이틀 후면 저희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가로질러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미쳤나 봐요. 아들 알렉스가 좋아하는 액션 피규어를 들고 방으로 뛰어듭니다. 아빠, 한국에도 이런 장난감이 있을까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알렉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장난감을 만드는 나라 중 하나야. 하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읽거나 영화에서 본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갑니다. 뉴욕은 제 평생의 고향이었어요.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작은 기술 회사를 시작했어요. 앱과 웹사이트를 만들지만 제 사업은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대기업만 도와주는 규칙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뒤처지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고 있나요? 마리아가 제 뒤로 다가오며 물어봐요. 그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한국이 정말 더 나을지 계속 궁금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모두가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리아는 제 어깨에 손을 얹어요. 우리가 애초에 왜 이걸 결정했는지 기억하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그들의 정부는 실제로 소규모 사업자를 도와줘요. 그리고 알렉스에게 학교도 훌륭하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아요.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이 또 있어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조용히 물어봐요. 그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마리아가 말해요. 하지만 제가 읽은 모든 것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방문객들에게 매우 예의 바르고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뭉치고 외부인들을 쉽게 환영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낯선 사람처럼 대우받으면 어떡하죠? 알렉스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일어나서 거의 비어있는 아파트를 둘러봅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벽은 이제 텅 비었고 책장도 비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미 떠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알렉스의 방으로 가서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겨우 8살이에요. 알렉스가 익숙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아무 연고도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그가 성장해서 언젠가 저에게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저를 설득해 한국으로 이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꾸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 그가 말해요. 미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한국에서는 항상 외부인으로 남을 거야. 그의 말에 제 의심은 더 커졌어요. 아마도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취소하고 여기 머물러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 지난주에 받은 이메일이 생각나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한국 정부 프로그램에서 온 거였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준비해 두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무료 언어 수업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오기를 원해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고 지원받았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출발 전날 우리는 가방을 가지고 공항에 미리 체크인하러 가져갑니다. 카운터에 있는 여성이 우리 티켓을 보고 있어요. 서울 한국이요. 와, 대단한 이동이네요. 그녀가 말해요. 휴가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어요. 정말요? 미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그건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미국으로 오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 다시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이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던 기술의 천국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차갑다면 어떡하죠? 제 사업이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야 한다면 어떡하죠? 공항을 나가면서 알렉스가 제 손을 잡아요. 아빠, 한국에 가는 것이 무서우세요? 그가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을 보고 솔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꼬마야, 조금 무서워.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것이 좋을 때도 있어. 그건 우리가 용감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알렉스는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내 책에 나오는 영웅들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정확히 그렇지. 내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곳으로요.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해요. 한국. 준비됐든 아니든 우리가 그곳으로 갑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한국행 비행기가 오후 2시에 출발해요. 마리아, 알렉스 그리고 저는 기내 반입 가방을 들고 3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메인 터미널은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가방을 끌고 휴대폰을 보며 걸어 다녀요. 여권을 손에 꼭 쥐고 있어 알렉스.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알렉스에게 상기시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간 여권을 꽉 쥐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몇 시간 후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카운터에 도착하고 저는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요. 그녀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한 다음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봐요. 카터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가 말해요. 그런 다음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녀가 속삭여요. 아마도 시스템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중일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5분이 지나요. 그리고 10분. 우리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짜증내기 시작해요. 갑자기 2명의 보안 요원이 우리 카운터 옆에 나타나요. 그들은 어두운 제복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존 카터 씨? 그중 한 명이 저를 직접 바라보며 물어봐요. 네, 제가 존 카터입니다. 저는 입안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해요. 선생님, 저희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그가 말해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제 팔을 붙잡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어봐요. 요원이 그녀를 바라봐요. 부인, 당신의 남편은 불법 자금 이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기 전에 그를 조사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요. 불법 자금 이체? 그건 불가능해요. 제 사업은 작지만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이건 실수일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술 기업가일 뿐이에요. 두 번째 요원이 고개를 저어요. 선생님, 조용히 저희와 함께 와주세요. 소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알렉스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봐요. 아빠? 아빠가 공경에 처한 거예요. 아니, 꼬마야,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그냥 오해일 뿐이야.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체크인 카운터에서 멀리 데려갈 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 쳐다봐요. 저는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창문이 없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요.
금속 테이블 4개의 의자, 그리고 천장 구석에 카메라가 있어요. 춥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앉으세요. 첫 번째 요원이 말해요. 그의 이름표에는 윌슨 경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앉을 때 알렉스를 가까이 안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윌슨 경관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해요. 우리는 곧 한국행 비행기를 놓칠 거예요. 그는 폴더를 열고 몇 장의 서류를 테이블에 놓아요. 카터 씨, 저희는 당신이 계좌간에 불법으로 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려고 계획하셨나요?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한국에서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더 나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윌슨 경관이 눈썹을 치켜 세워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나은 지원이요. 그건 믿기 어렵네요. 그의 어조가 제 피를 끓게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라고 강하게 어필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도 실제로 도와줘요. 그들의 인터넷은 더 빠르고 교육 시스템은 더 좋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존중해요. 그는 살짝 비웃어요. 당신의 나라인 미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군요, 카터 씨.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국을 사랑해요. 저는 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일에 있어 미국보다 더 잘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아요. 우리는 사업 기회를 위해 한국으로 이사할 뿐이에요. 조사를 받는 동안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는 우리 없이 떠나고 말았어요. 알렉스는 스트레스와 지루함으로 지쳐 마리아의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끔찍한 기분이에요. 혹시 한국 대사관에 전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혹시나 그곳에 해결점이 있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들은 제 사업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윌슨 경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요. 그는 저에게 전화기를 가져와요. 저는 제 연락처에 저장된 한국 대사관 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대사관 직원은 윌슨 경관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윌슨 경관의 얼굴이 대화 중에 변하는 것을 지켜봐요. 그는 놀란 모습을 보이다가 당혹스러워해요. 네,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네,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카터 씨, 한국 대사관에서 당신이 그들의 외국인 기업가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신의 상황에 대해 꽤 걱정하고 있어요. 20분 후 다른 경관이 더 많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윌슨 경관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윌슨은 고개를 끄덕인 다음 우리에게 돌아서요. 카터 씨, 신원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 중인 것은 다른 존 카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은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진정한 사과도, 어떻게 그런 심각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요. 우리가 작은 방을 나갈 때 저는 안도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껴요. 우리는 비행기를 놓쳤고 그리고 아들을 놀라게 했고 범죄자처럼 대우받았어요. 모두 미국 관리들의 부주의한 일 때문이에요. 항공사 데스크에서 그들은 우리를 추가 비용 없이 내일 비행기로 다시 예약해줬어요.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작은 위안이지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밤을 보낼 호텔로 향하면서 말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다른 일들을 처리하면서 고개를 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대사관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즉시 우리를 도와줬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었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들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를 존중으로 대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요. 저는 제 나라에서 구금되었고 제가 이사하려는 나라에 의해 변호받았어요. 마치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있을 좋은 일에 대한 신호 같아요. 아마도 한국은 정말로 다를 거예요. 아마도 이 이사는 결국 옳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내일 우리는 다시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할 거예요. 20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 비행기는 마침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일어서자 다리가 뻣뻣해요. 알렉스는 졸리지만 흥분해서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어요. 아빠 보세요. 저게 한국어 글자인가요? 그가 밖에 표지판을 가리키며 물어봐요. 응, 그건 한글이야. 한국어 알파벳이지. 저는 그에게 말해요. 저는 온라인에서 조금 공부했지만 이제 그것이 모든 곳에 있는 것을 보니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는 깨끗한 긴 복도를 따라 군중을 따라가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에요. 뉴욕의 공항보다 훨씬 더 좋아요.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마리아가 저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모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세요. 그녀의 말이 맞아요. 모든 모퉁이에 깔끔한 제복을 입고 약간 고개를 숙이며 여행객들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공항 직원들이 있어요. 몇몇은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입국 심사 카운터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긴장해요. 미국 공항에서 일어난 일 후에 저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돼요. 저는 한국 입국 심사 직원에게 우리 여권을 건네요. 그녀는 여권을 주에 깊게 본 다음 우리를 봐요.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진지하지만 그 후 알렉스에게 미소를 지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그녀가 또렷한 영어로 물어봐요. 네, 저는 대답해요. 우리는 여기로 이사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녀가 많은 질문을 하거나 아마도 우리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여권에 도장을 찍은 다음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사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국에 있어요. 의심도 없고 질문을 위한 작은 방도 없이 단지 간단한 환영만 있어요. 우리가 수화물을 찾으러 걸어가면서 저는 다른 것도 알아차려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가 믿을 수 없이 빨라요. 제 휴대폰은 즉시 연결되고 고향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져요. 인터넷이 정말 여기가 더 빠르네요. 저는 마리아에게 제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가방들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빠르게 도착해요. 도움을 위해 배치된 듯한 공항 직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택시 필요하세요? 버스? 그가 간단한 영어로 물어봐요. 서울의 강남으로 가요. 저는 그에게 우리의 임시 아파트 주소를 보여주며 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공항 교통을 위한 특별 카운터로 안내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직원이 우리가 공항 익스프레스 기차 티켓을 구매하도록 도와줘요. 그녀는 우리가 지불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천천히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지 확인해요. 기차는 15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녀가 벽에 있는 큰 디지털 시계를 가리키며 말해요. 서울역까지 직행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택시를 탈 수 있어요. 기차가 저는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한지 놀랐어요. 좌석은 편안하고 TV 화면이 있어 뉴스와 한국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밖 풍경이 우리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시골이 도시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알렉스는 이제 완전히 깨어 있어요. 그의 얼굴은 창문에 붙어 있어요. 아빠,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여요. 건물들이 정말 높아요. 그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서울에 들어서자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어요. 한국어로 된 화려한 표지판들이 이른 저녁 하늘을 밝혀요. 거리는 분주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우리는 쉽게 택시를 찾아요. 운전사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주소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도시거리를 주행하는 동안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저는 마리아에게 인정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잘 작동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도움이 됐어요. 택시는 높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요. 우리의 임시집은 12층에 있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현대적이에요.
새 가전제품과 익히 들었던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가장 빠른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알렉스가 새 방에서 자는 동안 마리아와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물어봤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공항 사건,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받은 따뜻한 환영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효율적인 시스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새로운 곳에서 이미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생각했어요. 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확신을 느끼며 말했어요. 우리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강남의 새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앉아 아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어요. 제 사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저 같은 외국인 기업가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은 처음 3개월 동안 무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소개해 주었으며 심지어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 고문도 배정해 주었어요. 제 전화가 마리아의 문자로 울려요. 잊지 마세요. 알렉스의 학교 공연이 오늘 3시예요. 저는 일찍 갈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며 미소를 지어요. 알렉스는 우리가 여기로 이사한 이후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는 그가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첫날 그는 반에서 유일한 외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조용하고 약간 슬퍼 보였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빠, 그는 그날 밤 말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미국인을 좋아하지 않나 봐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염려했던 정확히 그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외부인으로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뭔가가 바뀌었어요. 알렉스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어요. 민호가 점심시간에 자기와 함께 점심 먹자고 얘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김치를 나와 나눴어요. 정말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그날부터 알렉스는 매주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이제 그는 마리아와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요. 그는 학교를 좋아해요. 특히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방식을요. 미국에서는 일부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무례했어요. 알렉스가 최근에 저에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예의 있고 공손하며 한마음으로 공부해요. 기분이 좋아요. 마리아도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그녀는 미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음식, 가족 생활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지난달 한국 신문사가 그녀에게 영어로 그들을 위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 독자들에게 미국 문화를 설명해 주길 원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거예요. 저는 시계를 보고 알렉스의 학교로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깨끗한 보도, 붐비는 지역에서도 느껴지는 안전한 느낌.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정중한 방식이요. 횡단보도에서 한 노인 한국 여성이 저에게 미소 짓고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 잘하지 못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바꿔서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인인가요? 네, 저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 정말 잘했어요. 그녀가 제 팔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 친구. 이 작은 친절의 순간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상기시켜줘요. 네, 우리에게는 여전히 도전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쳐다봐요. 때로는 언어나 문화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알렉스의 학교에 도착해 강당에 자리를 잡아요. 공연은 특별한 것이에요. 절반의 학생들은 전통 한국 부채춤을 공연하고 절반은 미국식 연극을 공연할 거예요. 알렉스는 한국 춤그룹에 있어서 저는 특히 자랑스러워요. 음악이 시작되면 알렉스가 전통 한국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했어요. 한국인 그부들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화려한 부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주변의 한국 학생들처럼 더욱 집중하며 진지했어요. 저는 그를 지켜보며 눈물이 나요. 6개월 전 그는 여기서 친구를 사귀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이제 그는 전체 학교 앞에서 전통 한국 춤을 공연하고 있었어요. 공연 후 알렉스는 여전히 한복을 입은 채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저 봤어요. 제가 부채 동작을 제대로 했나요? 완벽했어. 저는 그를 크게 안아주며 말해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알렉스는 친구들과 주말 계획에 대해 제잘거려요. 마리아가 중간에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식당에 들르기로 결정했어요. 식당 주인은 한국어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요. 우리는 이제 단골 손님이고 그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요리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잊지 않고 해줘요. 이것 드셔보세요. 그가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추가 반찬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계절 특선이에요. 저녁 식사 중에 저는 제 가족을 보고 감사함을 느꼈어요. 1년 전 저는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외부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 시스템과 비즈니스가 항상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생각의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빠? 알렉스가 제 조용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지. 한국에 온 것이 기뻐요. 알렉스가 마치 평생에 온 것처럼 젓가락을 사용하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속한 곳이에요. 제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최고의 모험으로 이어졌어요. 때로는 낯선 새로운 장소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곳이 되기도 해요. 한국. 한때는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먼 나라. 이제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삶이 더 나아졌어요. 오늘도 감동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사연에 공감하고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저희 감사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따스한 인간미와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새로운 만남과 감동을 나누며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한층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다음 만남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